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강의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수능 영어 1등급을 책임질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입니다. 오늘 고2 학평 모의고사 3월 첫 모의고사였죠. 2학년에 올라와서 본 첫 모의고사였을 텐데 아마 뭐 1학년 때랑은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다. 뭐 단어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지문의 뭐 어떤 추상성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고 아마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2학년 시험, 그러니까 2학년 학평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시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얄밉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계속해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풀어왔던 문제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춰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1부와 2부에서 김용지 선생님 그리고 윤현주 선생님과 같이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자 3부에서는요 저랑 같이 24번 문제에서부터 31번 문제까지 같이 보실 거고요. 특별히 좀 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문제들이 여기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24번 제목 문제와 29번 어법, 30번 어휘, 31번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글의 논리성에 좀 바탕을 둬서 좀 꼼꼼히 읽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면 25번부터 28번까지 우리가 흔히 세부 내용 파악이라고 얘기하는 뭐 도표, 실용문, 일치불일치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충실하게 이제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별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함께 지문을 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2학년 올라와서 이제 처음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어라든지 아니면 해석 같은 부분은 크게 주안점을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각한 좋은 수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떠먹여주는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혼자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좀 긁어주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는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잘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서 좀 복습을 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24번 제목 문제 저랑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이 제목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대입파악이라고 부르는 유형이에요. 대입파악이라는 건 뭐죠? 그 하나의 지문 속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은요 하나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반복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이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어떤 유형에 있어서 어떤 주된 특징들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순접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글들이 있고요.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한 31번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게 이제 순접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지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문제들은요 역접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될 24번 문제가 역접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데, 역접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먼저 지적을 하고 통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반하는 자신의 주장, 그렇죠? 그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반드시 뭐가 역접을 뜻하는 however와 같은 접속 부사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의 어떤 전환을 포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글 같은 걸 읽다 보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제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혹은 이 부분은 아마도 통념이 나오겠구나 하는 신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은 제가 이 연두색 분필로 좀 표시를 할 거고요.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 어떤 중심 소재이거나 주제와 관련된 부분 제가 이 주황색 분필로
표시를 할 겁니다. 흰색 분필로 표시를 했을 때는 어떤 단어나 구문에 대한 아주 그냥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하는 표현은 뭐였냐면, 자, 볼게요. Some beginning researchers.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은요, mistakenly believe that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필자가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믿음이 아니구나. 즉, 통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통념이라는 어떤 추측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뒤에서 분명히 반박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 however와 같은 그쵸? 신호를 찾아내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은 통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 통념에 반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하고 돋보이게 만드는 거기에 초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통념에 따르면요, good hypothesis, 아주 훌륭한 hypothesis는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가설은요, 이런 가설입니다. 원이 가리키는 건 one hypothesis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가설이냐면 is guaranteed to be right 이라고 돼 있죠. 맞는 게 분명한, 틀릴 리가 없는 가설이야말로 좋은 가설입니다. 라는 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란 거예요. 자, 이 G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G라는 건 for example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틀릴 리가 없는 가설을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그쵸, 술을 마시게 되면 will slow down reaction time, 우리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이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법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뭐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하는 거 전혀 뭔가 우리한테 어떤 지적 자극을 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맞는 게 확실한 연구가 어떻게 좋은 연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맞는 게 확실한 어떤 가설이나 연구를 일단 A라고 하고요. 그게 좋다라고 본다는 거를 일종의 뭐라고? 통념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통념에 따르면 A, 즉 다시 말해서 별로 진취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틀리지 않을 가설만 이제 세우는 거지. 그치? 보수적인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본다. 그게 통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however 뒤에 나오는 거는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A는 틀렸습니다. A는 잘못됐어요.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올 게 예상이 되셨어야 하고,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데 목이 매가지고 해석 어떻게 독해를 하는 건요,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볼게요. If we already know your hypothesis is true before you test it. 자, 여기서 설명이 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너는 이미 알고 있대요. 뭐를 알고 있냐면 너의 가설이 사실이란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뭘 하기도 전에, 어떻게 테스트를 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뭐예요? 옳은 게 보장이 된 가설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의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에 나오겠죠. 그치? Testing your hypothesis. 즉,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괄호로 표기라는 건 전부 다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명사구나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수식어가 아니죠. 자, 너의 어떤 가설을 테스트하는 건요, won't tell us anything new. 자, 우리한테 전혀 새로운 걸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데 그치게 돼요 라는 거지. 너무 뻔한 연구를 하는 건 안 좋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아주 보수적인, 그쵸? 너무 뻔한 연구를 하는 거는 우리한테 새로운 통찰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바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통념이 먼저 나오고 그 통념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순접으로 글이 대체로는 전개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요 A-의 방향성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볼게요. Remember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당위의 표현이 나오거나 명령문을 쓴다는 건요, 그 안에 당연히 뭐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필자의 주장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죠. 자, be supposed to라고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돼 있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연구라는 건요. 반드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뻔한 연구, 사실인 게 너무 명백한 연구를 하는 거는 우리한테 새로운 걸 알려주지 않는다. 즉 A-의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다음. To get new knowledge, you as a researcher explorer ne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establish facts, and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as Einstein said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목적의 의미잖아요. 그쵸?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결국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이 부분이 이제 결과가 되겠고, 그거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구자로서 너는 이걸 꼭 해야 돼요. 역시나 당위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당위이자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볼까요?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죠. 여기선 좀 비유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해안의 안전함을 벗어나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즉 여기서 해안의 안전함이라는 건 established fact야. 이미 establish라는 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즉 뭐야? A를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B를 해야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B는 보수적인 거에 반대인 거니까 진취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기존의 걸 떠나가지고요.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개척 영역이라고 나오죠. 그쵸?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B라는 것이죠. 즉 A와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이런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게 필자의 주장인 거고, 이렇게 진취적인 태도로 우리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설사 그게 틀리는 것일지라도.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A는 틀렸고요. B가 맞습니다. 라는 게 필자의 주장인 거죠. 오케이? 자, it's Einstein said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라고 뭘 하고 있어요? 인용을 하고 있잖아. 자, 인용을 한다는 거는 필자가 남의 입을 빌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if we knew what we were doing 이라고 돼 있지. 자, 이 부분 볼까요? 우리가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즉 결과를 뻔하게 알고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A에 대한 설명. 즉 보수적인 어떤 태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틀리지 않을 것만 골라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It would not be called research죠. 그거는 연구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연구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너무 뻔한 결과가 이미 뻔한 연구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입을 빌려서 A는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A는 틀렸고 B가 맞다라는 게 지금 필자의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그쵸? 그 입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접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자, 이쯤 되면 사실은 주제를 잡았어야 합니다. 뒤에 걸 아직 보지 않더라도. 자, if your predictions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se uncharted waters are wrong, that's okay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이런 미개척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너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설사 틀리더라도 that's okay.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진취적인 태도로 연구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scientists are allowed to make mistakes죠. 자, 과학자들은요 허락이 됩니다. 뭐 하도록? 실수를 하는 게 얼마든지 허락이 돼요. 그러니 진취적인 태도로 연구를 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as Bates said라고 돼 있고 역시나 인용을 하고 있죠. 같은 맥락이 또 나올 거예요. Research is the process of going up alleys to see if they are blind라고 돼 있죠. 연구라는 건요 이런 과정입니다. Go up alleys라고 하게 되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뭘 확인하기 위해서 they are blind. blind라는 건 막다른 골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blind가. 그치? 그 사다리의 끝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게 설사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원했던 결과가 없을지라도 해야 하는 게 연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indee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indeed 혹은 in fact 혹은 actually 이런 표현들은요 대체로는 물론 얘들이 역접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순접을 나타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요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뭐로부터? predictions, 예측이고요. 그 예측이 that do not turn out이죠. 그렇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예측, 그렇죠? 입증이 되지 않은 예측이 뭐보다 than from those that do, 그렇죠? 입증이 된 예측보다도 맞는 걸로 확인이 된 예측보다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틀린 예측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이 글은 통념에서 출발했어요. 통념은 뭐야? 대체로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수적으로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하고 틀릴 수가 없는 연구 주제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연구야말로 옳은 연구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뭐예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진정한 연구라고 보기가 어렵고 보다 진취적인 태도로 틀려도 괜찮으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Why hard facts don't change our minds죠. hard fact를 딱딱한 사실이라고 보면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죠. 보통 이렇게 대입화학 문제와 같은 경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오답의 사례가 이제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one small mistake can ruin your whole research라고 돼 있죠. 아주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너의 연구 전체를 망칠 수 있어. 이런 내용도 없었죠. 4번 Why researchers are reluctant to share their data.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하길 꺼린다. 즉 뭐야? 진취적인 어떤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하고 진취적인 연구를 하길 꺼린다라고 하면 주제에 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길 꺼린다? 이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Hypotheses are different from wild guesses. 가설이라는 거는 순전한 추측이랑은 다릅니다. 두 개를 지금 대조한 글도 아니었어요. Researchers, 연구자들이요. Don't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Not be afraid to be wrong. 자, 틀릴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사실상 뭐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A였죠. 보수적인 태도였고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연구를 하시오 라는 의미에서 답을 몇 번? 1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24번 문제에 비해서 25번에서부터 28번까지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표를 보시면 평균 클래스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rimary education이니까 이제 초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다른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예요? 좀 어둡게 표현이 된 부분이 2005년이고요. 좀 밝게 표현이 된 부분이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봐나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평균 학급 규모를 말해줍니다. 5개 국가들이고 2005년과 2017년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in every country except the UK라고 돼 있죠. 자, 모든 국가고요. UK,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평균 학급 사이즈가 2017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Compared to that in 2005, 2005년도와 비교했을 때. 볼까요? 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어떻습니까? 2005년에 비해서 2007년도 학급수가 다 줄었죠. 어디만 제외하고? 영국만 제외하고. 영국은 오히려 지금 뭐야?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In 2005, Korea's average class size was the largest of all the countries 라고 돼 있죠. 자, 2005년이고요. 2005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한국의 평균 학급 사이즈는요, 가장 컸습니다. 모든 국가들 가운데. 볼까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제일 높은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with more than 30 students in a class죠. 대략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쵸?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30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30을 넘었다니까 맞습니다. 얘도. 그죠? 자, in 2007, however 라고 돼 있죠. 그러나 2017년에 와서요. Chile's average class size was the largest of all the countries 라고 돼 있죠. 칠레의 평균 학급 사이즈입니다. 어떻게? 2017년에는 칠레가 가장 높죠, 지금. 그렇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칠레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라고? 그 수치를 확인을 해주는데 fewer than 30 students in a class죠. 한 반에 30명보다 fewer, 적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볼까요? 아니죠. 30명을 지금 넘은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ewer가 아니라 뭘로 고쳐줘야 한다? 그렇지. 뭐로 바꿔줘야 3번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걸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5번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에요. The average class size in Brazil was larger than that in the UK라고 돼 있고, 자, 2005년 기준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평균 클래스 사이즈고요. 어디에? 브라질이 되겠고요. 브라질과 어디를 비교하는 거예요? UK, 영국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브라질과 영국을 비교해요. 2005년도를. 그쵸? 그러면 어디가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브라질이 지금 더 큰 거잖아요. 맞죠? 그쵸? 반면에 whereas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the reverse was true in 2007이죠. 그치? 자, 2017년으로 가보니까 그 반대가 사실이다. 즉 앞에서는 브라질이 더 많았지만 2005년도에는요. 2017년이 되니까 어디가 더 많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국이 더 많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에서는요. The average class size was fewer than 20 students. 2005년과 2017년 둘 다 20명 아래다라고 되어 있고 2005년, 2017년 전부 어떻게 이 부분이 지금 20이잖아요. 그거보다 다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26번 볼게요. 자, Gray County 2021 Job Fai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안내문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랑요. 그리고 선지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고 선지로 가서 확인을 하고 중간 부분을 읽고 선지로 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2021년도에 뭐 취업박람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는 이렇고요. 자, businesses across Gray County, Gray County 전역에 business라고 하게 되면 사업이란 뜻도 있는데요. 물론 사업체, 회사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회사들은요, register for boost죠. 부스를 신청할 수 있대요. 2021년도 어떻게 취업박람회 last year's was the largest ever held in this area. 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자, hold라는 동사는 어떤 행사 같은 걸 개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나온 지금 행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홀딩이 아니라 헬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걸 자꾸 눈여겨 보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저런 것들이 이제 어법 문제에 잘 나오는 포인트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행사는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치? 지금껏 있었던 그 어느 행사보다 가장 컸고요. With more than 80 employers and over 1,000 job seekers죠. 무려 80명이 넘는 employer라고 하게 되면 고용주라고 보면 되겠고, over 1,000 job seekers, 그쵸? 구직자가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this year we are moving to an even larger location. 그쵸? 그때가 작년이 가장 컸는데 올해는 더 큰 곳으로 옮겼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With plenty of space for all attende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간이고요. 모든 참석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공간을 포함한 더 커다란 장소를 예약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보고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행사 진행 시간은 6시간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몇 시간이죠? 지금 2시에서 6시니까 6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4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틀렸네요. 자, 작년보다 더 좁은 장소가 아니죠. 그렇죠? 더 넓은 장소에서 열린다라고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등록 마감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 봤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자, registration fee는, 그쵸, 등록비는 $80가 되겠고요. registration deadline, 그쵸, 마감일은요 4월 14일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자, enhanced services to employers, 그쵸? 고용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enhanced니까 예년보다 더 나아진 서비스를 설명을 합니다. 부스의 크기가 5m, 가로 세로 5m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free Wi-Fi, Wi-Fi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employer only lounge and refreshment, 그쵸? 고용주들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refreshment, 그쵸? 어떤 다과, 음식이나 아니면 뭐 음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제공이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그쵸, 이 사이트에 방문해달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등록 마감일은 4월 28일이라고 돼 있는데 볼까요? 4월 14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가로 세로가 각각 10m가 아니라 아까 몇 미터였나요? 5m였습니다. 오케이, 고용주 전용 라운지와 다과가 제공된다. 그게 바로 이거였죠. Employer only lounge and refreshment. 그런 의미에서 답은 바로 몇 번?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다. 자, 27번으로 갑니다. 역시나 실용문이 되겠어요. 앞부분 보고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Riverside Escape이라고 돼 있고, Escape은 뭐 탈출 게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강변에서 펼쳐지는 탈출 게임입니다. 그죠? 자, The Riverside Escape is a city-wide escape game이라고 돼 있고, 자, city-wide라고 하게 되면요, wide는 그 지역 전역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드와이드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이션와이드라고 하게 되면 전국에서 하는 것이고, 시리와이드니까 그 시 안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시 안에서 하는 탈출 게임이 되겠고, played on your smartphone.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자, we turn the city of Riverside into a giant escape game이라고 되어 있고, turn A into B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를 뭘로 바꾼다? B로 바꾼다. 이때 turn의 의미는 사실상 change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변에 있는 도시를요, 뭘로? 거대한 탈출 게임장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wherein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관계부사 where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where는 결국엔 뭐야? 이 게임을 이 안에 넣고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거기서는 teams must race around the city죠. 레이스를 펼칩니다. 도시 주변에서 펼치고요. Completing challenges without getting caugh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전 과제들을 완수해야 하는데 뭐 하지 않으면서 without이라는 건 사실상 not의 의미죠. 잡히지 않으면서 도전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탈출 게임. 맞죠? 일단 거기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네요. 2번은 아직 우리가 정보를 본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how to play. 자, 플레이하는 방법이고요. Get your ticket. 그쵸? 티켓을 얻으십시오. One ticket per team. 자, 팀당 티켓이 하나씩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팀은요, of 구성이 되는데 up to 6 players. 그쵸? 최대 6인으로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쵸? 자, choose the start day for the game이죠. 시작
하는 날짜를 정하십시오. We will send you detailed information. 아주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릴 텐데요. via em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ia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통해서 by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메일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겠다. Before your date of choice. 그렇죠? 네가 선택한 시작일 전에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린다. Arrive at the start location. 자, 그래서 출발지에 도착을 하고 start anytime you want on the day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어느 시간에든 그 날에 시작을 해라. Score as many points as possible. 자, as 원급 as possible이라고 하게 되면 가능한 뭐뭐 하겠죠. 그렇죠? 가능한 많은 점수를 획득하시오. 어떻게 함으로써? by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answering the puzzles. 퍼즐에 답을 하고요. while moving around the city. 그렇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퍼즐에 답을 해서 가급적 많은 점수를 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프닝 타임스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일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렇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운영이 되고 시간은 이렇다. 티켓 프라이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티켓 당, 퍼는 아까도 나왔지만 뭐뭐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티켓 당 $50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가격은요 may change, 바뀔 수 있습니다. on a daily basis고요. basis라고 하게 되면 뭘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aily basis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쵸? 하루 기준으로 계속 바뀐다라는 거니까. 그쵸? Come join us for an escape adventure. 그쵸?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2번, 최대 6명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구성된 팀당 티켓 한 장을 사야 한다. 맞고요. 자, 선택한 게임 시작일 이전에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여기 틀렸네. 전화가 아니라 아까 뭐였어요? via 이메일이었죠. 그렇죠? 메일로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2021년 3월 1일부터 3달간 열린다. 아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3달이 맞죠. 3, 4, 5. 오케이. 티켓 가격은 매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거였죠? This price may change on a daily basis. 그렇죠?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어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얘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즉, 선지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와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문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와 선지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읽고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게 뭐였지? 하면서 다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 지금 우리가 같이 풀고 있는 25번에서 28번은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사람이요, was born in Stockholm, Sweden. on August 29th, 1950라고 15이라고 돼 있죠. 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고요. 1915년 8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어머니는 독일인이셨고요. Her father Swedish. 그렇죠? 아버지는 스웨덴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Her mother died when she was 3. 3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요. 그렇죠? And her father passed away when she was 12.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pass away가 이제 죽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die랑 같은 의미예요. 자, eventually she was brought up by her uncle Otto and aunt Hulda라고 돼 있고, 결국 그녀는 bring up이라고 하게 되면 기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raise랑 같은 뜻이죠. 길러졌습니다. 어떻게? 삼촌과 이모에 의해서 길러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She was interested in acting from an early age죠.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When she was 17, 자 17세 때 she attended the Royal Dramatic Theatre School in Stockholm.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 왕립 드라마 연기 학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쵸? 이런 학교에 다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선지로 가볼게요. 어머니는 독일인이었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이었다 라고 지금 돼 있고요. 맞고요. 17세 로열 드라마틱 티어터 스쿨에 다녔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아직 3번부터는 우리가 아직 안 본 부분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She made her debut on the stage. 자, on the stage라고 하게 되면 이때 the stage가요. 무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극이란 뜻도 있습니다. 연극. 그렇죠? On the stage, the stage가 여기서 연극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데뷔는 연극에서 했지만 was more interested in working in film. 그렇죠? 영화계에서 일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In the early 1940s, 1940년대 초반에 she gained star status in Hollywood죠.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어떤 스타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그쵸? 뭐 유명해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Playing many roles as a heroine of the film이죠. 많은 역할들을 맡았고요. 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 역할을 많이 맡았다. 자, Bergman was considered to have tremendous acting talent, an angelic natural beauty, and the willingness to work hard to get the best out of the film. 그쵸? 자, 버그만은요, 이런 사람으로 여겨졌답니다. 뭘로? 아주 어마어마한 연기의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또 angelic natural beauty죠. 그쵸? 아주 자연적인 아름다움, 천사 같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the willingness,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대요. work hard죠. 열심히 일을 해서 get the best out of film, 영화로부터 굉장히 최선의 거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다. She was fluent in 5 languages. fluent라고 하게 되면 유창한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5개 국어에 유창했고요. appeared in a range of film. a range of라고 하게 되면요. 다양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영화 그리고 뭐 연극, TV 프로덕션에 뭐 TV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등장을 했다,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영화를 통해 데뷔했으나 연극에 더 관심이 있었다. 반대죠. 오히려 연극으로 데뷔를 한 것이고요. 영화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940년대 초에 할리우드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다. 아까 맞죠? In the early 1940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개 언어에 유창했다.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법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어법 문제는요, 기본적으로는 해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푸는 연습을 평소에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수능에서 어법 문제를 낼 때 그 문제들이 대체로는 그 문장 안에서의 어떤 어법적 완결성만 확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해석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배분을 해서 문제를 끝까지 다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능숙해지게 되면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그 문장의 문법적 완결성에 의존을 해서 답을 내는 훈련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내신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해드릴게요.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globalization, leaders and families today, we realize that 이라고 돼 있죠. 자, reflect on 이라고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꾸면 consider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게 어떤 단체의 필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더의 필요일 수도 있고 패밀리, 오늘날 가족의 필요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게 뭐고 우리 지도자한테 필요한 게 뭐고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we realize that,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죠. 자,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아주 독특한 characteristics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 이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trait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이죠.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거 외에도 quality 같은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질 외에도 특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아주 독특한 특징들 중에 하나. 자, 이지에 이렇게 어법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요, 이지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는 건요, 일단 이 자리가 동사의 자리인가 아니면 준동사의 자리인가를 묻는 거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이 지금 주어 자리고 여기가 이제 동사가 나올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사가 맞는 거고요.
동사인 게 확인이 됐으면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를? 수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를? 태를 보셔야 합니다. 수와 태를 확인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딱히 수동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비동사는 뭐 수동 형태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태는 아닌 거고 수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어떤 어법 문제로 굉장히 빈출하는 포인트죠. 자, 원어브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의미에서 주어는 결국엔 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characteristics가 아니라 단수기 때문에 이주로 받아준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어법적으로는 1번은 틀린 게 없고요. 그런데 자,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특징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inclusiv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포용성, 포용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봐야 돼. 왜 그럴까요? Because inclusivity, 이 포용성이라는 건요, support, 어떻게? 지원해 줍니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럼 지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what에서부터 relationships까지. 맞아요. 그리고 what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대체로 이 what을 통해서 보통 묻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자리가 what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대세 자리입니까? 이런 걸 보통은 묻는단 말이에요.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대체로는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서포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서포트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at도 명사절이 될 수 있고 that도 명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명사절이라는 전제하에 what과 that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차이는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what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거는 뭐가 없는 문장을 뜻하냐?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that 같은 경우엔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겠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Everyone ultimately wants 라고 해서 want 뒤에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네. 그럼 that이 아니라 뭐가 오는 게 맞는 거야? what이 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왜 inclusivity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야. 얘가 확보가 되면 얘 또한 확보가 돼 라는 의미로 보면 되죠. 그게 바로 뭐야? collaboratio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타인과 협업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y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앞에서는 이제 필자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상황, 어떤 포용성 이라는 게 강조가 되면서 타인과의 협업이 가능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yet이 나왔다는 건 지금부터는 좀 방향이 바뀐다라는 의미,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자, 대다수의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단체들, 그리고 가족들은요.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리더와 오거니제이션과 패밀리한테 중요한 게 바로 포용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요,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이죠. 그렇죠?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언어를? old paradigm이야. paradigm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고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오래된 사고의 틀에 바탕을 한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패러다임에서는요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 패러다임에서는 one person, typically the oldest, most educated and or wealthiest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 사람은 대체로는 나이가 가장 많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가장 부유한 사람. 그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그치? 5어를 쓴다는 건 셋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그쵸? 셋 중에 일부만 충족을 하면 되는 것이고, and는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makes all the decision, 그치?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eir decisions rule 한다는 건요, 동사로 rule이 쓰이게 되면 얘는 지배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정이 결국엔 모든 걸 다 결정을 지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With little discussion. 자, 이렇게 쓰였을 때 little은 사실상 no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리틀이 아니야. 리틀은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 리틀은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토론도 없고요. 그리고 inclusion of others. 타인을 포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건 전부 다 일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점, 뭐가 없는 상태, 포용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P, 그쵸? 프로블럼이 설명이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옛 뒤에 있는 부분이.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여러분. 맞아요? 다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필수 요소는 다 나온 거야. 주어나 동사나 뭐 목적어나 물론 뭐 문장에 따라서는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도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majority use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그리고 이 old paradigm을 수식해 준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사실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고 보셔도 되죠. 그런데 수식을 한 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다. 라고 본다면 나머지 부분도 역시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수식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문장의 주요소인 뭐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result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긋게 되면 그 자리가 동사의 자리입니까? 준동사의 자리입니까?를 묻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수식어가 와야 될 자리라고. 그럼 동사의 자리가 아닌 거지. 그럼 준동사 맞네. resulting 준동사니까 맞네. 패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도 동사인 걸 확인했을 때 그 다음으로 확인한 게 뭐였어요? 수와 태를 확인했던 것처럼. 그쵸? 준동사인 게 확인이 됐으면 저 자리가 현재 분사의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과거 분사의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면 result in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수동의 형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오는 게 맞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의 결과로서 그 무엇이 오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쵸? exclusivity의 상황.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우리가 옛 앞에 있었던 부분은 뭐가 강조가 됐었어요? inclusivity, 포용성이 강조가 됐다면 지금 문제로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뭐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야? exclusivity. exclusivity 나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 뭔지 알겠죠? 그쵸? 자, today this person could be a director, CEO or other senior leader of an organization. 자, 오늘날 이 사람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쵸?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에 바탕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감독일 수도 있고요, CEO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시니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손위, 그쵸? 손위의 리더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there is no need for others to present their ideas because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present 한다는 건 제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시할 필요가 없대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because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이라고 돼 있죠. 그치? 자, they가 가리키는 건 결국엔 뭐라고 봐야 돼요? their ideas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들의 생각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니들이 무슨 뭐 의견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리더인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는 태도죠. 지금. 그쵸? 자, 어법적으로 본다면 inadequate과 같은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를 물었다는 건 어떤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첫 번째, 그 자리가 보어인지를 확인합니다. 보어라면 무조건 뭐가 오는 게 맞아요? 형용사가 오는 게 맞을 거고요. 그쵸? 만약에 보어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수식어란 뜻이거든요. 얘들은. 그러면 얘가 수식을 하는 게 명사인가? 아니면 그 밖의 것들인가? 그쵸? 그걸 확인하시고, 명사라면 답은 형용사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부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여겨진다고요. consider라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목적어, 목적보호 형식을 자주 취해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뭘로 여겨진다는 거야?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목적격 보어로 오고 있는 겁니다. inadequate. 그쵸? 그렇게 본다면 보어니까요. 그렇죠? 형용사가 오는 게 맞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P가 설명이 된 부분.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시 나오면서 다시 방향이 바뀌어요. Research shows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뭐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 그렇죠? S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자, 이런 이 뭡니까? exclusivity라는 건 inclusivity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exclusivity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Even with a genius.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과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다? as 원급 as가 나옵니다. 그렇죠? as 원급 as가 나왔다는 거는 대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지금 대조가 된다는 거야? exclusivity와 inclusivity가 대조가 되는 것이고, exclusivity는 어떻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exclusivity 나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inclusivity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장은 끝난 것이고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역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수식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수식어라고 본다면 보통 이렇게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 반대편에는 그냥 where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걸 통해서 묻고자 하는 건, 그치?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where도 그렇고 앞에 있는 명사를 보통 수식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둘 다 형용사절인 거야. 얘도 형용사절, 얘도 형용사절. 맞아요?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해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 아까 우리 what과 that의 차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which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where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everyone's ideas are heard and a solution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이라고 돼 있죠. 그쵸? 보면 everyone's ideas are heard.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경청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해결책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BPP를 썼다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물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였던 경우에는. 근데 here나 develop이나 전부 목적을 하나만 취해주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이 자체로 완전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치가 아니라 where와 같은 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종의 해결책으로 inclusivity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nclusivity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0번 지문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풀 문제에서는 가장 난도가 좀 높은 지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objective point of view is illustrated by John Ford's philosophy of camera라고 돼 있죠. 어떤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illustrate 한다는 것은 뭔가를 잘 보여준다,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존 포드의 카메라의 철학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객관적인 어떤 태도 혹은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게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Ford considered the camera to be a window죠. 자, 포드라는 사람은요, 카메라를 뭐라고? 일종의 창문이라고 인식을 한 것이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를 풀 땐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단어가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계속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포드는 카메라는 윈도우라고 본 것이고, 그렇죠? 카메라에 대한 인식은 그랬던 것이고요. 오디언스, 관객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가? To be outside the window죠. 그렇죠? 창문의 밖에 있다라고 상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카메라는 창문이고 관객은 창문의 밖에 있다. 그렇죠? 밖에 있으면서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이라고 돼 있죠. 안에 있는, 그렇죠? 얘와 지금 사실상 지금 순접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과 이벤트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벤트를 본다라는 말이 outside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확신을 못 가지셨더라도 아마 관련된 내용이 뒤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자, we are asked to watch the actions as if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자, 우리는요, 즉 관객인 우리는 요청을 받습니다. 뭘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Watch the action. 그쵸? 그 방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관찰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관객으로서. 그치?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they were, they가 가리키는 건 the action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치 얘들이 발생을 하는데 at a d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멀리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쵸? 거리를 두고 발생을 하는 것처럼 봐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we are not asked 이런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participate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요. 그쵸? 안에 있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참여는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창문 밖에 관객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본다면 1번은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오케이. The objective point of view employs a static camera as much as possible 이라고 돼 있죠. 자, 이 포드라는 사람이 유지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시선 이건요. employ 한다는 건 원래 고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얘가 훨씬 더 폭넓게 쓰여서 그냥 사용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뭘 활용하냐면 static이라는 거는 고정된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이 없는 카메라를 활용하는데 as much as possible이죠. 가급적 많이 활용을 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건 결국엔 뭐야?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라고 좀 돼 있죠. 맞아요. 결국에는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를 위해서 앞에서 이런 이런 상정, 카메라는 윈도우가 되는 것이고 관객은 밖에 있는 것이고 이런 상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치? This window effect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걸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this window effect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를 강화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상정을 한 것인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스테릭 카메라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맥락과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를 위해서 이 모든 장치들이 지금 동원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윈도우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 얘를 쓴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에서 그 추론을 못 했더라도 뒤에 반드시 그거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좀 더 볼게요. It concentrates. 이시 가리키는 거는 objective point of view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집중합니다. 뭐에? Actor. 뭐예요? 배우들에 집중을 하고요. 액션, 그쵸?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을 해요. without 한다는 건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낫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죠. 그치? 즉 다시 말해서 배우에는 집중을 하지만 카메라에는 집중하지 않게 한다. 그걸 위해서 스테릭 카메라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쵸? 오케이. The objective camera. 그치? 자, 카메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암시하는 거는 an emotional distance between camera and subject죠. 그치? 어떤 감정적인 거리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거리라는 게 사실 뭐랑 지금 같은 겁니까? 윈도우 이펙트에서 얻고자 했던 것과 같은 거잖아요. 윈도우 이펙트도 뭐였어요? 아까 뭡니까? 카메라가 일종의 창문인 것이고 관객은 그 창문 밖에 있으면서 그 창문 안쪽에서 벌어진 사건을 거리를 두고 본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윈도우 이펙트를 어보이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얘를 만들어낸다. 프로듀스의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between camera and subject죠. 그렇죠? 카메라와 그 대상 사이에서 어떤 감정적인 거리를 나타낸다. The camera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이라고 되어 있고 카메라는 단지 뭘 할 뿐이다, 기록을 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이라고 되어 있고 straightforwardly 라는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simply recording 이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록만 할 뿐이야 라는 거죠. 그렇죠? The characters and actions of the story. 그 스토리에 있는 등장인물과 그들의 어떤 연기를 그냥 기록만 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이 유지가 된다. 자, for the most part, the director uses natural, normal types of camera positioning and camera angles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디렉터는 감독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카메라 위치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막 현란한 카메라 워킹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편집이라든지 카메라의 어떤 시점샷 이런 데 사람들이 이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차단한다는 거죠. 그냥 그 관객들은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도록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The objective camera does not comment on or interpret the action, but merely records it.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Straightforwardly 하게 그냥 기록만 할 뿐이다. 뭐는 하지 않는다. Not comment죠. 그쵸? 기록만 할 뿐이다와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나와야 돼요. 커멘트를 한다는 건 뭐야? 개입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죠. 거기에 뭔가 논평을 한다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Interpret the action이죠. 얘와 얘가 지금 같은 맥락인 거고 얘와 얘가 이제 반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카메라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만 할 뿐이다.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쵸? Letting it unfold죠.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액션이 unfold 한다는 건 펼쳐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develop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액션이 그냥 스스로 그냥 어떤 액션이 펼쳐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We see the action. 그래서 그 행동을, 연기를 보는데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한다는 거야? impersonal observer. 아까는 뭐라고 나왔어요? objective point of view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impersonal 하다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distant라든지 objective라든지 와 같은 맥락으로 impersonal을 쓰고 있다.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그걸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if the camera moves,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앵글은 자연스러운 상태, 일반적인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움직임을 많이 가져야 할까요? 적게 가져가야 할까요? 당연히 적게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일 때는 it does so 움직이는데 does so가 결국엔 moves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unnoticeably 그렇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죠. call attention to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카메라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X를 친 거는 이게 사실상 no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attention이 없다라는 의미지. 그치? 그래서 카메라의 주의가 가지 않도록 그치? little attention은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야? unnoticeable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의 avoid를 뭘로? produce로 바꿔주는 게 답이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고요. 빈칸 추론 문제는 제가 아까 31번 문제의 어떤 지문의 성격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순접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순접이라는 거는 뭐예요? 앞뒤 문장 사이의 관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표현이 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순접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결국엔 뭐야?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이 된다는 원리 때문에 빈칸을 어디에 뚫어도 같은 내용이 뒤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s, the symphony orchestra, carries inside its DNA the legacy of the blank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눈여겨봤어야 되는 표현은 even이었습니다. even은 기본적으로 역접의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뭐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심지어는 그 똑똑한 아이도 이번 시험은 못 봤어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평소에 그렇게 수학을 못하는 그 친구도 이번 시험은 잘 봤어요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even이 나왔다는 거는
이분이 표현하는 것과 어떻게 표현하는 대상과 그것의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가장 존경받는 모든 어떤 음악 관련 기관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단 조차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향악단은 respectable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거에 반대되는 속성인 겁니다.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 기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향악단조차도 carries,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뭐 휴대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선 휴대로 보면 좀 이상하고요. 그냥 hav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갖고 있어요? Inside its DNA. 그렇죠? 자신의 어떤 DNA 안에,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The legacy, 이런 유산을 갖고 있는데 그 유산이 그닥 respectable 하진 않은 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빈칸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빈칸은 대체로 일반화된 문장 안에 빈칸을 뚫는단 말이야. 그럼 뒤에 구체화된 내용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볼게요. The various instruments죠.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고요. 그 악단의 다양한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o, 그쵸? 거슬러 올라갑니다. 뭘로 거슬러 올라가죠? These primitive origins. 그치? 앞에 반드시 이런 원시적인 기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 그 내용이 없죠. 아, 그렇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치? 아주 원시적인 기원과 관련된 내용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오케이. 자, dash가 나왔다는 건 앞뒤의 내용이 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악기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요, 가장 초기의 형태는 뭘로 만들어졌다? either A or B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동물로 만들어졌거나, 동물한테서 와서 뭐 뿔로 만들었거나, 가죽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뭐 내장으로 만들었거나, 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 악기들의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소스가 그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뭘로 만들었다? 무기로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무기라는 거는 사용이 됐고요.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동물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데 활용이 됐던 무기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tick, 어떤 몽둥이라든지 bow, 어떤 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발전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악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그치, 아주 원시적인 무엇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are we wrong to hear this history in the music itself,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awe-inspiring assertiveness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that remain the core repertoire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뭘 한다면 hear this history죠. 그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면, 결국엔 this history가 앞에서 나왔던, 그쵸? 빈칸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원시적인 오리진인 거야.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면, 뭐에서? 그 음악 자체에서 뭡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In the formidable aggression이죠. 밑에 나오지만 아주 강력한 aggression이라고 하게 되면 공격성이고요. awe-inspiring, awe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경외감, 어떤 공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공격성이라든지, 그렇죠?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죠. 그치?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심포니에서, 여기 심포니 오케스트라잖아. 이 심포니의 어떤 공격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음악 자체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들으면서 이 역사를 떠올린다는 게 잘못된 걸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향악이라는 거는 remain the core repertoire죠. 그렇죠?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 오늘날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의 어떤 핵심적인 레퍼토어라고 하게 되면 리스트예요. 그렇죠? 음악 연주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여전히
아주 기념비적인 심포니가 있고요. 심포니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를 떠올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this history에 나오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listening to blah blah.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은 순접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토벤이라든지 브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들으면서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I can easily summon up. 똑같은 내용이 있었지. 그치? Hear this history.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대요. 뭐를? 그치? 자, 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Images of bands죠. bands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의 이미지. 그룹을 진 사람들의 이미지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 Chase animals. 그쵸? 동물들을 쫓고 있고요. 그쵸? Using sound as a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그치? 자신들의 어떤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요소로서 사운드를 활용을 하고요. Expression of the will to predatory power. 그쵸? 어떤 그런 포식자로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들을 쓴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한 걸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체로는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자,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댄스, 춤이고요. 4번은 remedy, 어떤 치료, 해결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charity는 어떤 자선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law는 법이고요. 1번이 헌트인데 선생님 헌트가 뭐 특별히 부정적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respectable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트 뭐 사냥을 한다는 게 어떤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우리가 교향악단의 어떤 악기라든지 혹은 뭐 연주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존경의 이미지를 우리는 처음엔 떠올립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그쵸? 이런 사냥과 같은 좀 야만적인 어떤 속성 같은 게 그 음악에도 깃들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 우리 내용은 이제 다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5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